네, 더산삼 16주년 기념 대축제를 벌이는데요. 더산삼 진입니다. 앰플병 한 병당 진세노사이드 17ml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더산삼 전용 링크에서 2+2+1입니다. 링크. 전화. 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떠평은요, FN투데이의 박준재 기자의 기사가 떠들고 있는데요. 제목이요, 뉴스맥스의 기사를 분석한 건데요. 제목이 뉴스맥스 한국 이재명 대통령 한미관계 변화 조짐 전문가들 우려, 이런 내용입니다. 뉴스맥스에 캡처 화면을 실었네요. South Korea's Lee raises red flags over US tie,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미 보수 매체 뉴스맥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연임 취임한 이재명의 행보를 두고 한미동맹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미국과 거리두기, 중국과 밀착 우려. 뉴스맥스는 최근 보도에서 이재명이 북한에 동조하는 성향과 미국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하며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이 한국의 외교 노선 변화 가능성에 대해 경계심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을 일타의 저자 고든창은 이재명은 미국이나 일본과 더 나은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며 그에게 달려있다면 미국은 한반도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백악관 출입기자 제니퍼 팍은 이재명이 친미가 아니라 친중 성향이라는 점을 미국이 우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이번 대선에서 중국의 개입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한국의 민주주의와 동맹 관계에 대한 불안감을 표했다. 대중관계 강화, 시진핑과의 통화. 뉴스맥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한 고율 관세 정책 에 맞서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재명과의 통화에서 양국 관계 개선과 영내 안정 증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중화관계는 시대의 흐름에 부합한다고 언급하며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국내 정치 불안과 보수 진영 탄압 논란. 한편 이재명은 취임 직후부터 전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탄핵 사태 등 정치적 혼란 속에서 선출됐다. 뉴스맥스는 이재명이 보수 진영에 대한 법적 조치와 탄압 논란에 휩싸여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들이 한국 사회의 분열을 심화시키고 외교 정책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기사는 2025년 7월 7일 뉴스맥스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썼는데요. 이게 이제 11일자로 재구성해서 이렇게 FN투데이에서 박준재 기자가 재구성했고, 이런 우려가 지금 워싱턴과 한국의 보수 진영 사이에서 상당히 불안감으로 잡았습니다. 그동안의 우려가 이재명이 대통령 되기 전서부터 있었는데, 대통령 돼서 지금 한 달 조금 넘는데 하는 행보 보니까 이게 우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하네. 이런 일까지 큰일 났네 이렇게 되는 게 우리 국민들도 느끼지만요. 워싱턴의 분석가들은 이거를 심각한 단계로 보고 말하면 전략을 바꾸도록 싱크탱크에서는 트럼프 정부에 요청을 하고, 미국은 싱크탱크와 행정부 간에 굉장히 긴밀합니다. 그리고 또 로비 단체와도 또 긴밀하고요. 미국 정치의 그 특성인데, 우리나라의 싱크탱크가 어쩌나요? 미국의 그 메이저 싱크탱크 몇 개는요, 막강한 그 영향력 있을 뿐더러 참여, 그러니까 행정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요. 말하자면 발주를 주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렇게 해서 정책 입안이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우리나라의 어설픈 싱크탱크하고 다르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같이 이재명은 중국하고 붙고 한미동맹을 위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미리 선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건데, 8월 달에 그 미국의 안보 전략이 새로운 게 나옵니다. 이때 뭐가 좀 걱정된다는 거예요. 이때 싱크탱크에서 이런 주문들을 막 한 거예요. 백악관에. 그럼 백악관이 이제 그걸 보고 분석을 하고, 자기들이 파악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백악관에서. 그리고 트럼프가 보낸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기 국제선거감시단은. 그런데 자기들이 딱 보고 역시나였네. 부정선거 맞네. 중국이 개입한 거네. 그리고 지금 법무부가 중국 부정선거 개입 수사 들어갔잖아요. 미국 법무부가요. 자, 근데 캐나다까지 부정선거를 했네. 지금 이게 지금 밝혀지고 있거든요. 이거 심각하다. 그런데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재명 정권은 중국하고로 대놓고 저렇게 간다. 그런데 중국의 시진핑을 저는 박주현 변호사도 큰 그림을 그렸다고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 이 미국에서요. 큰 그림이라는 건 그거죠. 중국을 손보는데 부정선거 고리로 중국과 연계된 거 손을 보고 중국의 레짐 체인지. 시진핑이 지금 위험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시진핑의 실각설이 나오는 게 다른 거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미국의 그 어떤 레짐 체인지 작전에 부정선거 칼을 휘둘렀다. 보도에는 안 나왔지만 물밑에서 미국은 그게 전면 특허예요. CIA라든가 DNI에서 그런 작업을 하는 그게 18개나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작업을 해서 잡았는데 어떡할 거야? 시진핑 아웃시키고 소프트 랜딩 하세요. 그럼 우린 더 이상 문제제기 안 하는데 자꾸 버티면 어떻게 까야지 뭐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서 중국의 레짐 체인지 다시 말해서 시진핑이 물러나게 하고 그래도 미국하고 맞짱뜨려 하지 않고 패권에 도전하지 않는 그런 레짐으로 그 정권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항복선언 같은 거를 좀 받아내면서 관세도 좀 어느 정도 용인하고 얻어맞을 거 얻어맞고 그다음에 저 패권 도전한다는 거 이런 거 저 하지 말아라.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는 거 아니냐 하는 분석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국제정치 상황이 하루하루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시진핑이 실각의 이 분위기가 막 지금 이제 공공연하게 이게 뭐 이제 사실로 드러나는 판이에요. 제가 몇 달 전에만 해도 분석할 때는 음모론이라고 제가 또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 시진핑이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 한 6개월 전인가 했다가 아주 개욕을 먹었는데 하여튼 저건 맨날 뻥만 치고 저거 음모론만 주장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슬슬 이제 뭐 중앙일보도 보도하더만 이제 사실화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그게 부정선거와 연결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간단하게 그게 무슨 시진핑이가 물러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부정선거 왕후닝이 시진핑의 오른팔이에요. 중국의 권력 서열 4위 왕후닝이 부정선거 핵심 주동자라고 딱 지목을 했잖아요. 모스탄 일행이 요즘에 밝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진핑이가 주동자라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시진핑이 시킨 거라는 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제 막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국제선거감시단에 의해서. 근데 그 전에 벌써 다 알고 있었지. 그건 이제 막 브리핑을 하고 막 프레스클럽에서 그다음에 국회에서 까는 거고 까기 전엔 이미 물밑에서 다 조정을 한 거지. 딱 잡고. 저는 그때가 계엄이었다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급변하는데 윤 대통령을 저렇게 그 고립무원에 미국이 놔두는 게 아니 아무리 윤 대통령이 아무리 진짜 우리가 나쁘게 생각해도 아무리 저 돈키호텔에도 아무런 거 없이 그렇게 계엄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무모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잘 아는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동창이라든지 어렸을 때 친구라든지 대학교 법대 동기라든지 연수원 동기라든지 이런 사람들 제 주변에도 많거든요. 얘기를 들어봐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제가 직업이 정치평론가니까 물어보죠. 윤 대통령 그 어렸을 때 어땠어? 뭐 학교 다닐 때 어땠어? 연수원 시절에 뭐 에피소드 어땠어? 참고를 하려고 자꾸 물어보죠. 그러면 이제 뭐 술자리에서나 식사 자리에서나 아니면 모이면서 주주주 얘기합니다. 그런 걸 쭉 종합해 보면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무모한 돈키호테는 아니다. 어려서부터 상당히 치밀하고 꼼꼼하다. 그러니까 술 좋아하고 뭐 이게 노래 좋아하고 뭐 좀 건들건들 되는 건 있지만 그런 이봉규는 좀 건들건들 되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제가 자백을 하면은 저는 좀 덜렁덜렁 돼요. 꼼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친구들이 만나면 다 그럴 겁니다. 아 봉규? 이거 좀 덜렁덜렁 되지. 조금 돈키호테 같은 데가 있지. 좀 또라이지. 이런 평가를 할 거예요 아마. 제 어렸을 때 친구들이. 그리고 뭐 젊은 시절 친구들이란. 그게 이봉규거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어렸을 때 친구들 젊은 시절에 그 사법연수원 때 그 동기생들 얘기 들어보면 아니야. 꼼꼼하대요. 무모하지 않대요. 그런데 계엄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선관위 연수원을 쳤단 말이에요. 선관위 본부는 당연히 중앙선관위 쳤고 그게 아니라 연수원을 쳤는데 그 연수원에 대한 기사들이 가이데일리에 쫙 나왔잖아요. 물론 미국은 함구합니다만 중국도 함구하고 저는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무모한 사람이 아니라는데 그렇게 무모하게 자기가 이렇게 될 줄 몰랐을까? 계엄이라는 건요 실패하면 그냥 가는 거야. 그건 삼척동자도 아는데 근데 어설프게 그렇게 했을까? 꽉 잡지도 않고 그래 아무 증거도 없이 저는 그렇게 바보가 아니다. 그리고 이봉규처럼 돈키호테 같은 또라이도 아니다. 치밀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 큰 그림 윤석열 대통령은 뭔가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 어떤 국제정치 속에서의 큰 흐름에 내가 이거 나 하나 살라고 이거 떠들면은 국제정치의 그 큰 흐름 자유민주주의와 이 시진핑을 위시로 한 공산주의와의 말하자면 이 부정선거를 감행한 이 인형과의 이 하이브리드 전쟁인데 하이브리드전에서 자기 하나 살겠다고 내지는 대한민국 한번 부정선거 이걸로 밝혀보겠다고 큰 그림을 깨기가 뭐해서 지금 내가 고통을 당하고 그러나 내가 고통당하는 건 잠깐이다. 조만간 이게 다 뒤집어지면 나는 영웅된다. 뭐 이런 게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제 희망 섞인 분석이에요. 그 희망 섞인 분석의 근거는 윤석열은 무모한 사람이 아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게 첫 번째 근거고. 계엄이라는 건 그렇게 아무나 간단히 할 수 있는 그게 아니다. 계엄은. 그게 지금 되치기 당하고 있는데, 그리고 미국에서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렇게 세 가지, 네 가지로 분석해 보면은 이게 나중에는 대역전의 파노라마가 올 수도 있다. 아니 그냥 저의 희망 섞인 분석이라고 알아주세요. 제가 무슨 제가 그린 그림도 아니고 제가 그 옆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동안의 흐름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제 나름대로의 그렇게 분석을, 아니 이런 게 평론가지. 아니 분석도 못해? 아니, 예상도 못해? 이거 가지고 음모론이라고 그러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내가 무슨 팩트를 얘기했어? 팩트가 아니라 예상이라고 그러잖아. 내 추측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이렇게 볼 때 혹시 그거 아니겠느냐. 큰 그림에 시진핑이 실각하고 부정선거는 밝혀지고, 미국으로 말해서는 큰 그림, 그러니까 중국을 어느 정도 손보고 세계 질서를 다시 미국 패권 위주로 가고, 부정선거 없는 세계, 부정선거가 있으면 민주주의가 위험하니까, 그리고 대반격, 그리고 관세들 여기저기 다 매길 거 다 매겨놓고, 중국 꼼짝 못하게 잡아놓고 관세들 다 매겨놓고, 그 다음에 쫙 이렇게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은 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제 분석인데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켜보시죠. 너무나 희망적인 분석인가? 글쎄요. 그럴지도 모릅니다만, 희망적인 분석도 못하냐? 희망적인 분석도 좀 해쉬다 그래. 어떻게 될까요? 답답해서 이런 또 희망적인 분석도 해보는데, 글쎄요. 계엄을 그렇게 무리하게 어설프게 했을까요? 글쎄요.